자, 오늘 아침에 SNS에 올라온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입니다. 아주 크고 굵은 글씨로 SNS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임 전 실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 지금 나오네요.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임종석 실장이 오늘 아침에 올렸어요.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자,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요, 지난 금요일 밤에 심야 밤늦게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한쪽은 우르르 떨어졌고 한쪽은 우르르 공천을 받습니다. 한밤중에. 임종석 전 실장 당선 관련해서는 따로 네, 없었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공천은 재심을 요구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천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쯤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라고 하면서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까지만 해도 이런 전망을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대표죠. 전 민주당 대표가 주말 동안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납니다. 홍영표 30 의원과도 연쇄적으로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가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찰나 오늘 아침에 임종석 전 실장, 다시 한번 그 그래픽 보실까요? 일단 결론부터 보시죠. 해석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일단 이낙연 대표랑 임종석 실장이랑 만난 거예요? 예, 컷오프 이후에 두 사람이 한 차례 통화했다 이런 사실이 먼저 알려진 바가 있었죠. 그러고서 지난 2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을 이낙연 대표 측에서 이낙연 대표가 직접 확인을 해줬습니다. 오호. 임종석 실장의 요청으로 만났고 이 자리에서 탈당이나 공천 문제 등이 오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 관계자로부터 전해지는 이제 취재 내용이었는데요. 그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임 실장이 컷오프 결정이 재심 신청조차도 기각되면서 최고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전해진 이후에 본인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이 대표와 깊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에 입당해 광주에서 출마하는 방안까지도 논의가 됐었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본인이 먼저 나서기로 했던 광주 출마 자체를 양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대표직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이외에 임 실장의 고향인 전남 장흥에서의 출마까지는 그럼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제안까지도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 직후에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던 직후에 이낙연 대표가 그날 어제 오후로 예정됐던 그 기자회견, 광주 출마 기자회견도 갑자기 또 연기됐죠? 연기하겠다 이 얘기를 그 전날인 토요일 날 두 사람이 만난 직후에 기자들에게 알렸었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꽤 긴박하게 돌아갔고 적어도 이 대표 쪽에서는 임 실장이 가시적인 뭔가 움직임을 보였고 반응을 보였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게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거고 더 넓게 나가가면 새미래로 입당할 수 있는 개연성까지도 봤다. 이게 새미래 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임 실장이 얘기한 바로는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심을 하겠다. 이제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일요일까지는 최종 결심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이 대표 쪽에 전달을 한 걸로 확인은 어제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임종석 전 실장 오늘 아침에 올린 글 보시죠. 야,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네요. 네, 전격적으로 결국에는 저 뜻은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런 설명을 이제 임 실장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보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방향에 있어서 과연 어떤 방향이 더 옳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당에서 이제 향후의 선거, 총선 국면 또 총선 이후의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소통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야권의 주요 인사들과도 소통을 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제 최고위가 비공개 최고위가 어제도 당사에서 밤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11시 예. 반까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임 실장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임 실장이 이제 탈당을 뭐 아주 깊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내부 이제 보고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대표와 뭐 최고 지도부, 고위 지도부 안에서도 임 실장의 탈당을 말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어제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까지도 있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요. 그 과정에서 임 실장에게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이런 이 대표의 의중이 담긴 메시지, 탈당을 좀 하지 말아달라, 뭐 고사해달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도 전달됐을 개연성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만류는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야,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네. 당 안 나갑니다라고는 안 했어요.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전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임종석 실장, 전 실장이 나갈 용기가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물음표를 많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제3지대가 하나로 뭉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시 쪼개져 있어서 굉장히 중간지대, 무당층, 뭐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실망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어허.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나갔을 때 배신자 프레임, 만약에 제3지대가 굉장히 힘을 받지 못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이렇게 걸려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당에 남고자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다시 왜 말해서 남았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남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갈 용기가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바깥의 상황이 그렇게 지금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 이후를 좀 보자. 총선 이후. 네, 총선 이후를 좀 보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과연 볼 게 그렇게 임종석 전 실장한테 있을까?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 민주당이. 그러면은 공간은 여전히 열리지 않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열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대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뭐 반대되는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민주당 결정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한번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그 이재명 대표가 일축을 했고, 그다음에 이 주말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결정 받아들인 것은 잔류선언으로 봐야 되거든요. 잔류선언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뭐 임종석, 이낙연 사이뿐이 아니라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해서 결국은 임종석 그 전 실장 입장에서는 정통 민주당을 지키자, 그러니까 당내 투쟁을 하자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외나 밖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당내에서 있느냐, 당내에서 원래 본인들이 주인이니까 찾아오느냐, 이것을 하다가 당내 투쟁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과정은 저는 좀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친문 진영이 완전히 괴멸될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최근 공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한 5명이 생활을 했어요. 고민정, 윤건영, 뭐 진성준, 한병도, 김영배 이렇게 5명이 생활을 했거든요. 개멸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그 친문 입장에서는 이게 또 완전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상황이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총선 끝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패배를 한다면은 그때는 바로 비대위가 그 결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지금 당에 남아 있으니까 친문이 일정 세력이 남아 있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당권을 다시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비대위 후에 8월달 되면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예. 한 몇 차례 어떤 고비가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당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이 최종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 분석은 저는 조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의하기가 쉽진 않은 게,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친문의 대표성은 없어요. 사실 요번에 파동을 겪으면서 친문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체를 아우르는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전체를 아우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연 친문의 대표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하기는 지금 임종석 그 비서실장의 위치가 뭐 그렇게 친문들의 대표성을 갖지는 못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 찾아온 이재명 대표에게 세 사람을 어떻게 선처를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노영민 실장과 임종석 실장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 이야기는 단순히 임종석을 그냥 구절해서 국회의원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김종식 실장에게 친문의 대표성을 부여를 했다고 집어 봐야 얘기를 되겠죠. 한 것은 예. 자, 어찌됐든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걸까요? 임종석 전 실장은 생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남기기는 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절박함이 제 가슴 안에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이 궁금합니다. 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다는 것을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까지 했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 문제를 뭔가 좀 몰아가기 위해서 저는 공개를 했다고 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잖아요. 몰아가기 위해서 공개를 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좀 아마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바로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지금 총선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이 동안에 본인의 거취를 탈당을 하고 광주나 아니면 고향인 장흥에 가서 출마하는 문제가 여의치 않다고 분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저는 주저앉는 것이지 이게 무슨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그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었듯이 임종석 전 실장이 친문의 대표성도 없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설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진다고 하더라도 지면은 이제 뭐 비대위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 비대위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어떤 친명계의 비대위가 꾸려지지 그 친문계의 비대위가 꾸려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끝나고 나도 이 당은 친명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금 친명계 전부 다 공천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끝난다고 해서 친명과 친문 간의 이 균형이 뭐 깨져서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하면 친명이 더 많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상으로 얘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의 이 정치적 공간 이런 거는 아마 지금이 최대치고 예. 총선이 끝나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을 데려왔을 때 새로운 미래와 네. 임종석이 없는 새로운 미래와 뭐 큰 차이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 차이는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정치적 위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탈당했을 때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호남에서 일정 정도 제3지대에 새가 모일 것이다라는 것과 민주당 내부가 동요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봤어요. 예. 그게 정치적 의미입니다. 그런 무게감이고. 근데 두 가지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려면 뭔가 친문이나 탈당하는 사람들이 구심점으로 느낄 만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중요했죠. 그게 그렇죠.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에요. 근데 안 온다고. 근데 안 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사람들은 들이 이 당으로 올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빅텐트가 될 것이냐 되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는요, 지금 여기 진짜 위기라고 느끼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노쇼를 두 번 겪은 거예요. 이원욱, 조응천 두 번이 노쇼 사태가 하나 있었어요. 노쇼 예약하고 안 오는 거. 그렇죠. 물론 예약을 하기로 하고 했는지는 거의 분위기가 갔는데 네. 결국은 마지막에 도저히 못하겠다. 지금 임종석 지금 전 실장이 노쇼 2차 파동 같은 이런 게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바꾸고 제3지대의 대표성 내지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3지대가 계속 제3지대라기보단 새로운 미래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쇼 얘기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안 가는 걸 노쇼라고 합니다만 거기 얼마예요? 예, 저희는 뭐 이렇게 뭐 한 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4분이면 8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예, 끊었어요. 근데 손님한테 전화 왔다고 해서 그게 노쇼인지, 그리고 왜 노쇼를 했을까? 만났다는 건 본인은 공개를 안 하고 아예 안 만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민주당에 남을 거면 임종석 전 실장 안 만나면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가가지고 가격 정도는 물어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뭐 네이밍을 조금 과하게 붙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편에게 그런 기대를 한껏 하게 만든 것조차도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정당이면 모르겠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좀 네이밍을 약간은 과하게 했지만 노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